첫 소식부터 들어갈까요? 네. 마침 이재명 후보. 맞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저녁에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현장에는 개딸들과 지지자들로 가득했고요. 특히 개딸들은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후보를 외치며 길거리를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보는데 어제 야, 진짜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네. 엄청 많더라고요. 2030. 2030 정말 2030 목소리. 진짜. 예. 그리고 막 비누방울도 날아다니고 그 외에 반짝반짝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봉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뭐랄까 약간 진짜 아이돌 그 팬들이 네. 이렇게 연예인 주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흥이 나고 신이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2030 분들이. 그쵸. 예. 그래서 선거가 고리타분하고 골치 아프고 짜증나 내가 뽑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게 선거였는데 이 그 개딸들 양아들들이 너무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왠지 신나게 이거 한바탕 우리가 축제를 이렇게 벌이고 나면은 정치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쁨? 이게 왜 혼수를 다 장만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하나씩 장만해가자 이런 보람. 네. 그거를 느끼게끔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제 예. 개딸들이 아예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사랑해. 그리고 어제 송영길 후보가 뭐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귀엽다 잘생겼다 얘기도 해주고 연기리 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리보이. 네. 예. 연길이. 그러면서 아무튼 뭐 화기애애한 모습이었고 되게 뭐 대선 생각도 나고 하면서 약간 뿌듯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유튜브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저녁 시간대에 뭐 시사 유튜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했는데 시사 유튜브에는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 연설하는 거, 송영길 후보 같이 있는 거는 막 11,000명. 실시간으로 그거만 보고 있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도 어제 사실 다른 시사 유튜브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송 작가님이 없어서 안 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가 뭘까를 좀 체험해보기 위해. 근데 저도 못 듣겠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느니 차라리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신나고 뭔가 희망을 꿈꿀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청자들이 이래서 안 보는구나. 안 올만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은 재밌잖아요. 작가님 계셔야지 재밌잖아요. 얼른 돌아오세요. 얼른 돌아오세요, 송 작가님. 그래서 뭐 연길이 보이 귀엽지 않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귀여워 이거 외치고 그다음에 송 후보도 양볼 하트 이거 그렇게 아니고요. 아닌가? 뭐죠? 저기 양볼 하트 그거 모르세요? 모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은 징그럽잖아요. 이렇게 모아요. 다섯 곳이 모아가지고. 징그럽다고요? 징그럽게까지. 볼 옆에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니까 뭐 네. 지지자들이 정치는 귀여운 사람이 해야지 뭐 이렇게. 맞지. 귀여워야지. 요즘 제발요. 대세가. 네. 제발요. 네. 민주당 참 좋겠어요. 네. 왜요? 우리 방송도 귀여운 사람이 해야죠. 네. 예. 그럼요. 그러면서 좋습니다. 뭐 성비위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당 대표가 성상을 받았으면 당 개최됐을 거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제명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딱 결정을 지었고 넘어갔고 뭐 그런 얘기를 뭐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개딸들이 민영화를 막아줄 송영길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조차도 뭔가 한 단어로 어필할 수 있는, 각인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지지자들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괜히 멀쩡히 잘 계신 퇴임하신 대통령 사자 앞에 가가지고 정말 무례하고 무식하고
주변 사람들 민폐까지 끼쳐가면서 그런 모자란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지자면 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어떤 핵심.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낼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지혜롭게 고민하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지지자의 모습인 거죠. 맞아요. 저쪽은 너무 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떨어져. 너무 심해. 언급하기도 좀 싫죠. 아우 예.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주먹 인사도 하고 뭐 2층에서 문 열어놓은 데서는 뭐 밖에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위에서 밥 이제 먹다가. 여기서 이제 핸드폰 들고 이재명 후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송영길 후보도 같이 있었고 조현 교육감 후보도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재명 후보 사인도 받는 사람도 있고 셀카 찍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되게 좀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힐링되는 느낌? 예, 힐링하러 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왜 도피하고 싶잖아요. 첫 번째는 회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뭔가 딴 걸로 이제 마음을 좀 채우고 싶은데 알아버린 이상 영원히 딴 걸로 마음을 채울 수는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유치원 시절이 너무 좋았어. 숙제도 없고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그래서 잠깐 내가 다니던 유치원에 가서 저 때 되게 행복했는데 그리고 놀이터에서 잠깐 놀 수는 있지만 영원히 유치원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정치를 알아버렸고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라는 걸 다 알아버린 상황에서 지금은 너무 힘들고 속상하니까 딴 걸로 막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영원히 거기 머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데 차마 딴 데는 못 가겠고 오로지 정말 확실한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희망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숨 쉬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치에 관심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참 짠하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어깨가 더 무거워졌겠구나. 근데 걱정 안 한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깨 위에 매달려도 그걸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자, 예. 그리고 이거를 아까 변발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보면 20대 총선 서울 종로구 여론조사 개표 결과입니다. 이게, 뭐였죠? 여론조사 때는 오세훈이 17.3%는 이기고 있었는데, 개표하고 나니까 정세균 후보 이겼어요. 이것도 되게 크게 이겼어. 한 13% 정도 이겼죠.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 한명숙 이거는 여론조사였는데 이때는 14% 정도 지고 있었죠. 여론조사는 그랬는데 까고 보니까 0.6%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투표하면 이긴다는 거야. 지금 뭐 여론조사고 뭐 나발이고 뭐 아무 소용없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 생각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이 들었고 어제 또 송영길 후보가 투표하면 그러니까 이긴다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걸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경하고 여론조사 때 다 진다고 나왔어. 다 크게 지고 막 7%, 8% 지고 크게는 12%까지 진다고 그런 조사 나왔거든요. 근데 결과는 0.7%였어요. 사실 다 틀린 거야. 물론 그렇죠. 졌지만 사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힘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투표하고 밥 갈고 하다 보면 어떻게 이 정세균 이 국회의원 당시 그 선거처럼 이게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아니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희망 없어 보이던 민주당도 지금 사람 꼴 갖춰가면서 우리가
변태적 사랑으로 사랑 만들어놨잖아요. 매질을 하면서. 그렇죠. 때려가면서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계속 네. 때려가면서 널 사랑할 거야. 그렇죠. 민주당아 사랑해. 이 사전 투표가 다음 주더라고요. 다음 네.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해야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투표를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27일 금요일에서 28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여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그리고 선거일은 6월 1일인데 그래서 6일 지방선거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8시까지 아니고 6시까지예요. 네.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저녁 8시인 줄까지를 알고 하면 안 돼요. 6시까지니까 그 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 투표 찾아야 돼요. 6월 1일에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는 진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후보를 우리가 뽑은 후보예요. 네. 잘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사실 약간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후보는 아니었어. 솔직히. 그래서 저희 송작가 TV에서도 참 그 스탠스가 그랬는데 일단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밀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리보이를 당선시켜야 돼. 왜? 아니 기리보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기리보이 서울시장 만들어서 써먹어야 되겠는데 일꾼으로?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후보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도 우리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리보이를 일꾼으로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자. 백수 만들지 말자. 그렇습니다. 예.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다음 소식. 네, 다음은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가 신발을 벗고 벤치에 올라가자 시민들이 자리를 떠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후보 지지자들은 해당 영상이 악의적 편집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영상과 게시글은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데요. 이 지지자 중 한 명이 어제 청운대에서 같이 간 친한 언니가 힘들어서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아빠, 그러니까 이 후보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아빠가 오셔서 자리 좀 빌려도 되겠냐고 하셔서 자리를 비켜드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실례하겠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한 뒤 신발도 벗고 벤치에 그렇죠. 올라가셨다면서 시민을 막 밀치고 올라간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너무 짜증이 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경은 유세 기간에 KTX 타가지고 신발 다리 신은 올리고. 채로 바로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이준석하고 윤석열을 이거 여기 벤치에 구두발로 올라간 구두발로 거, 올라간 그 다음에 거. 김은혜가 운동화 신고 올라간 거 이거 올리면서 이거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김은혜가 사과했어요. 이게 팀킬. 옛날 같았으면 네. 기레기들이 이렇게 왜곡 보도하면 그냥 그렇게 된 걸로 기정사실화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세상이 달라졌어요. 기레기들이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경 때문에 피해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더라도 또는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피해받는 시민들 스스로가 올려야 내 지금 못 살겠다 너 때문에. 거기다가 신발을 신고 올라간 데는 이렇게 여기 민주당 관련자들이 물티슈로 다 닦았습니다. 닦았습니다. 네. 예. 근데 정작 김은혜, 이준석, 윤석열은 그런 것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 입 털다가 자기가 뒤통수 자기 눈 자기가 찌른 거예요. 너무 웃기지. 그럼 너는 딱 기다려, 섹스토나. 진짜 아주 그냥 어디서 고개를 자꾸 티밀고 있어. 키보드 워리어나 할 것이지. 예. 키보드 워리어도 못한다. 이렇게 못해가지고 안 된다. 웬만큼 해야지. 무궁화호였다고 경이 발을 올린 곳은 KTX가 아니고 무궁화호였다고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에 점점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유승민계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탈당을 하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강경식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같은 당이라도 권력의 눈밖에 나면 동지가 아니라 적이었다면서 경은 자신의 대변인 김은혜 후보를 자객으로 보내 경쟁자를 서슴없이 축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심을 뒤엎은 당심, 윤심에 경기도민과 도당의 자존심은 바닥이 떨어졌다며 기득권을 깨는 정치,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일꾼인 김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적의 적은 적이 동지죠. 네. 뭐죠? 적의 적은 동지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유승민 경기도지사 하려고 준비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대변인 하던 김은혜가 와가지고 다 밀어내버린 거지. 사실 이거 할 때 50대 50인가 그 선거 투표를 경선을 어떻게 했냐면 일반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내 여론조사에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일반 여론조사 유승민이 이겼어. 근데 당내 여론조사에서 김은혜가 너무 크게 이겨버렸어요. 사실 짜증 나지. 여기 준비했던 사람들은 짜증 나죠.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럴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승민계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야씨 김은혜 안 돼 하면서 김동연을 지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글쎄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크게 환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본인의 이게 업이잖아요. 정치판에 들어와 있는 게 본인의 업이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와닿는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뭘 하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밑바닥에서 사실 그 당심을 잡고 사실은 그걸 지켜온 사람들을 팽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조직이건 그 조직은 망조다. 예. 그렇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데려오면은 그 당 난리 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그랬고요. 지금 민주당도 그러고 있죠. 자, 다음 소식. 지금 비대위가 실패하고 있어요. 물론 박지원 얘기하지 말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 증거를 하나씩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국면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사죄부터 해야 했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민주당이라는 단어에 대한 5월 둘째 주 긍정과 부정 분석 결과 비판, 혐의, 피해, 폭행, 욕 이런 부정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말대로 만약에 비대위 말대로 하자면 사과하면 사람들이 우리 선택해 줄 거다 이런 소리잖아. 그죠? 민주당 개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야? 조금만 하라고, 앵간히 하라고. 근데 계속 사과하니까 계속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부정 감성만 올라가잖아요. 이게 맞아? 아니 이재명 후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붕업 되려고 이제 붕업 됐지. 그 전에 계속 이거 뭐 선거를 지지하는 건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지금 최강욱 의원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도 도와달라고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낙지연이. 이 모르는 사람 그냥 데려오면 안 돼. 데려와도 중요한 자리에 쓰면 안 돼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중에 봐. 선거 잘 되면 지네들이 이거 해서 사과해서 그랬다고 해야지.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이 기사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이거 증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증거로 남겨놓는 거고. 아니라고.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보여주기식 이미지를 그러니까 어느 선에 맞출 것인가. 근데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프로페셔널한 게 있고 아마추어틱한 게 있거든요. 막연히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마추어틱한 거예요. 프로페셔널은 뭐냐면은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한 채 오차 없이 다 계획대로 하는 게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건데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은 굉장히 전통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과의 어떤 퍼포먼스조차도 저는 퍼포먼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 맞죠. 정치는 퍼포먼스여야 되고 쇼여야 되고요. 그리고 메이킹이어야 됩니다. 같은 걸 두고도 어떻게 메이킹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비대위가 하고 있는 퍼포먼스들은 하나같이 다 아마추어틱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대위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선거를 위해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얘들만 계속 박지원만 기사에 나오고 사과, 성비, 민주당 계속 그 단어만 나와요. 그래 박지원이 잘한 것 같잖아. 뭔가 다른 데서 보면 언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민주당 문제 있고 그럼 지방선거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망하면 또 이재명 후보 탓할 거라고. 아니 비대위 탓입니다. 이거 100% 비대위 탓이에요. 왜요?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이제 이재명 고문이 돼서 이 선거가 망해야 된다라고 결론은 정해진 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후보를 뽑았고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도와가지고 선거를 무조건 승리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한 다음에 지금 비대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무슨 짓거리 했고 무슨 말 했고 다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다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딱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란 이름 하에 모든 걸 다 포용해 줄 거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일단 지방선거 우리가 다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은 비대위예요. 딱 기다려. 네.